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무는 정지됐습니다. 국정 최종 책임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넘어갔습니다. 지난달 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를 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지금 한창 이슈잖아요. 현재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없이 8인 체제로 지금 탄핵 결정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 헌재에서 아직은 결정이 안 나왔는데 마은혁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나온다면 우리 권한대행은 이것을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따라서 반드시 임명해야 하느냐. 지금 스탠스가 임명하지 않겠다라는 스탠스로 일단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 생각은 어떤지. 근데 저는 일단 그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요? 지금 권한쟁의 들어갔잖아요. 권한쟁의가 어떻게 결론 나올지도 사실 몰라. 뭐 이게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나올 수도 있고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대통령 권한 대행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하니까 그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야 되는 거 맞아요? 당연히 임명해야죠. 해야지. 근데 일각에서는 임명하지 않아야 한다. 아니면 임명할 필요가 없다. 헌법재판소에서 그 너의 부작위가 잘못됐다라고 확인을 해주면 그 부작위가 잘못됐다라고 한 사람은 거기에 맞는 임명 처분을 해야 돼요. 제가 이걸 사태를 보면서 하여야 하는데 그러면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일견에는 뭐 이게 직무유기다, 탄핵 사유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건 이제 별도의 문제인 것이고 사실은 하여야 한다 하는데 그 내용을 안 할 것이라는 상상이 우리 머릿속에는 없었어. 그렇죠. 왜냐하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고 이제 만약에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해. 그러면 단서 조항을 뒀겠죠. 위헌이라고 확인해주면 아 위헌이구나 하고 조심하면 되지. 그걸 다시 재처분하고 뭐 특정 처분을 하고 이렇게 해줄 이유는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이걸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헌법재판관을 한 명을 왜 우리가 임명을 해야 되느냐. 이 한 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8인의 의견이 만약에 같다면 한 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선정해야 되느냐. 지금도 말이 많잖아요. 국회에서 의결을 했었어야 됐느냐 뭐 많으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괜히 논란을 키우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말할 거는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8인 체제야. 근데 한 명이 이제 어쨌든 임명이 돼. 그럼 9인 체제야. 9인 체제에서 탄핵이 돼버려. 그게 뭐 전부가 됐든 6인 이상이 됐든. 그러면 여기 임명 자체를 반대했던 사람들은 이 사람이 들어가서 잘못된 것이다. 그럼 9인에서 어찌됐든 어떤 식으로든 이유를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들의 정당화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그 내용으로 나중에 얘기를 하지 않을까. 내 생각에는 그 내용으로 헌재 재판관들도 얘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한 명을 더 선출해요. 그 재판을 갱신해야 돼. 그러면 시간이 또 딜레이가 돼. 우리가 의견이 일치되거나 어느 정도의 의견이 나온다면 굳이 막 논란의 소지가 많은 분을 하지 말고 우리가 빨리 그냥 결정을 내려주자 라고 내부적으로 의견이 모아질 수도 있어. 근데 나는 그런 거죠. 권한쟁의 심판은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냐. 그러니까 왜냐면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하도록 돼 있잖아. 그래서 3인이 올라왔는데 2인은 합의가 된 것 같으니까 하겠습니다. 근데 1인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안 했어. 그러면 야 국회에서 어쨌든 임명제청이 올라가면 원래 하는 걸로 돼 있는 거야. 근데 왜 한 명을 안 해? 그 안 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부여된 권한을 침해한 거야. 그렇지.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진짜 침해인가 아닌가 그걸로만 판단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만약에 침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한 명도 임명해야 된다라고 하면 들어오는 게 맞고 근데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그게 나중에 뭐 그 탄핵 심판이 딜레이 되거나 적법성에 대한 막 논란이 되거나 한다면 그거를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되 명확한 그렇지. 법적 판단을 해주는 게 헌법재판소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선고기를 아마 연기했던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안에 내용적으로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임명을 해버리면
지금 우리가 말했던 그런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 있으니까 사실은 최초에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이렇게 제청한 사람을 선별적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사실은 난 권한대행이 그게 아니고 맞았어.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국회에서 그렇게 되면 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제청이 오면 대통령은 임명할 해야 수 되는 있다가 거야. 아니잖아. 대통령도 임명해야 되는 거야. 어. 심지어 권한대행은 적극적으로 의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소극적으로 현 상황을 유지하는 사람이야. 그렇다면 당연히 국회에서 이렇게 제청이 됐으면 그것에 대해서 임명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임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헌법재판소로 지금 그 내용이 들어간 것이고 헌재에서도 선고기일을 아직 정하지는 않았잖아요. 보통 그렇게 하잖아. 선고기일을 딱 정하거든요. 선고기일을 추정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는 선고기일을 추정해놨어. 내일이라도 갑자기 선고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추정해놨다는 의미는 숙고하겠다는 의미예요. 조금 더 천천히 숙고를 해서 내리겠다는 의미야. 그러면 아마 내용은 다 어느 정도 기재가 되어 있을 거예요. 판결 선고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판결문은 어느 정도 되어 있을 텐데 과연 이걸 했을 때 그 뒤에 올 후폭풍을 어떻게 우리가 쳐낼 것이냐, 아니면 이 우리 헌재 지금 탄핵 심판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결론을 언제까지 지을 것이냐.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 재판의 갱신이라고. 새로운 재판관이 들어오면 기존에 했던 절차들에 대해서 이 재판관은 모르잖아. 그리고 이 각자 양쪽이 이 헌재 재판관이 이 증거에 대해서 들어오는지 동의하는지 뭐 기존에 했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시 물어봐야 돼요. 물론 간이하게 빨리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피청구인 측에서 나 이거 부동의한다 부동의한다 이 사람 이 갱신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버리면 어찌됐든 기간은 조금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지금 선고기일을 추정해 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어쨌든 결론은 내 생각은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었을 때 그 내용에 따라야 된다. 이거는 맞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심플한 문제야. 그냥 단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국회에서 3인 올라왔어요? 원래 3인 임명하는 게 맞다라는 게 일반적인 우리 생각이야. 근데 2인만 임명했어? 그러면 당연히 국회에서는 야, 내가 올려보내면 넌 임명해야 되는데 왜 안 해? 우리 권한이 있어. 그 권한 침해야. 권한쟁이 갈 수 있죠? 그렇지. 난 그건 갈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권한대행이 얘기를 할 거 아니야. 나는 이래이래해서 임명 안 했습니다. 이거는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헌법재판소 판단하면 돼. 저쪽에서 들고 있는 임명하지 않은 사유가 합헌적이냐 아니면 위헌적이냐. 그 위헌적인 부작위로 권한행사가 침해됐어. 그러면 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부작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위헌 확인하면 자귀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지. 그죠? 그러면 자귀가 뭐예요? 임명이잖아. 임명하는 거지. 근데 거기서 뭐 어떻게 빠져나갈 거야? 이 우리 헌재법이나 이런 데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당연히 따를 거라고만 우리는 상정을 했어요.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 어떻게 해라는 조항은 없는 거야. 이참에 참 법도 나는 재정비가 돼야 된다고 봐. 이럴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헌재법도 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다 보면 법이 되게 자세해지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단서 조항도 많아지고. 그러면 이거를 없애기 위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부작위의 경우에는 뭐 권한쟁의 심판에서 위헌으로 확인되면 뭐 이렇게 며칠 이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면 처분된 것으로 본다. 뭐 이런 게 또 들어와야 돼. 그렇지. 그죠? 그러면 이제 법이 막 엄청 뚱뚱해지는 거지. 법에서 그렇게 해놓으면 사실은 논란의 여지는 없어지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우리의 의견과 반대편에 쓴 사람에서 이 조항을 이렇게 만약에 주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인용됐어요. 피청구인은 권한대행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결정 취지가 여야의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는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오케이. 근데 내가 다른 사유를 들어서 거부 처분을 해. 그러면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한 건데요.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 조항이 보세요. 부작위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부작위에 대한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게 이게 거부 처분을 산정하는 거야? 권한대행이 지금 부작위 했잖아요. 임명할 수 없습니다라고 국회에 거부 처분을 내릴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아니 난 그것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해. 그렇지. 그거 안 되는 거지. 그리고 그거 자체를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헌재에서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쓰겠죠. 그리고 공보원도 얘기했잖아. 이렇게 했는데 이대로 처분을 내리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라고 뭐 헌재에서 얘기를 이미 했어요. 그러니까 처분해라는 의미야. 그렇게. 난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러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잘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왜냐면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는 지금 일단 8인 체제니까 완전한 9인 체제로 갖추어서 탄핵 결정을 내릴 것이냐 8인 체제로도 충분한 것이냐 이것이 이제 전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6인 이상이 결정을 해야 탄핵이 인용이 되니까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당연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완성형을 위해서 9인이 탄핵 결정을 해야 그것이 맞는 것이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사실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상대 진영에서는 얘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이제 법률가의 관점에서는 사실은 헌재에서 그렇게 처분을 내리면 그렇게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에 따라야 된다라고 우리는 헌재법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물론 헌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 그 취지가 법을 따라야 되는 게 우리나라 국민이잖아요. 그리고 권한대행이잖아. 권한대행은 소극적으로 현상을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적극적으로 내가 거부 처분을 하고 거부를 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적극적으로 새로운 행정을 짜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잠깐 그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큰 사태가 생겼을 때 이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을 갖다가 내가 누구는 또 임명해버리고 누구는 임명 안 해버리고 이런 것 자체가 나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또 반대쪽에서는 그래 그러니까 적극적 임명 같은 건 하지 마. 지금 상태로만 있어. 분명히 임명했잖아. 그러니까 그게 모순인 거야. 지금 임명 안 한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막 진영에서 유불리를 따지고 있잖아요. 나는 예전에 연수원 때도 그랬고 어떻게 배웠냐면 이제 판사의 양심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그러니까 판사는 개인적인 성향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개인적인 가치관을 넘어서는 판사로서의 일반적 가치관으로 재판을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라는 교육을 계속 받는 것으로도 알고 있고 연수원에서도 그런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의 현실은 야 판사 어느 쪽이야? 판사 진보야? 판사 보수야? 아니 왜 이렇게 돼버렸는지 모르겠어. 이게 예전에 우리 박근혜 탄핵 때 그때는 8인으로 탄핵 결정이 났었어요. 그런데 그때 재판관 구성을 보면 5인이 보수였어. 그런데 전원일치로 탄핵 결정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보고 보수고 그 사람이 살아온 길이 있기 때문에 성향이 있죠. 성향을 뛰어넘는 게 뭐다?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의지인 거야. 그게 헌법재판관이죠. 그래. 그리고 뭐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한 명 남는 그 공석의 자리가 저 사람 약간 살아온 그게 진보적이야. 들어오면 보수에 불리하게 판단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거부할 수가 없잖아. 왜? 법에 그렇지. 판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뭐 재척이나 기피라는 조항을 달아놨잖아요. 그렇죠. 그거 외에는 내가 판사를 정해서 재판을 받거나 심판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막 막어? 그런 거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출발선이라는 거죠.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보고 보수라고 해서 반드시 일각을 지키느냐 진보라고 해서 무조건 인용시키느냐 아니지. 자기의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번 우리 헌재 탄핵 결정은 탄핵 심판은 지금 생중계로 다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전 국민이 다 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사실은 비공개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관의 입장에서 아 누가 어떤 말을 했구나 누가 어떤 말을 했구나라는 것을 전 국민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짓을 말한 사람은 증언의 신빙성이 낮아질 거고 그럼 그것을 따라서 재판관들은 판단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자기들은 자기 임무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걸 가지고 보수니 진보니 이 사람은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빨리 해야 되느니 늦게 해야 되느니 아 정확하게 해야 되느니 그러니까 말이 너무 많은 게 이상한 거야. 아니 근데 그것도 진짜 웃기잖아. 예를 들면 뭐 헌재가 꼭 아니더라도 판사가 이런 정치적인 사안에서 보수 진영이 원하는 판결을 해. 그러면 보수 진영에서 와 제대로 된 판사가 나왔다 그 판사한테. 근데 그 판사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 진보 진영에 유리한 판결을 해. 진보 인사를 뭐 영장실질해서 기각시켜줬어. 그러면 저 새끼 빨갱이다. 뭐야 이 사람은 잠깐 동안은 보수의 전사였다가 빨갱이였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재판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에 그게 대한 신뢰가 아쉬워요.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뭐 저색이니까 진보 성향이고 이러니까 아마 탄핵 결정 인용을 할 거다. 막연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 저 판사가 얘기한 거 다 잘못했어. 뭐가 잘못했어. 증거 신청도 안 받아줘. 재판 너무 빨리 진행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재판에 대한 불복 심리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나는 사회가 되게 혼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법치주의가 없어지는 거지. 결국에는 아주 가볍게 정리하면 우리가 지금 권한쟁의 심판이 진행 중에 있고 조만간 결론이 나오겠죠. 어떤 결론이 나오든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따라서 권한대행은 그 취지에 맞게 처분을 하는 것이 맞고 이제 재판관이 9명이 되면 9명이서 이제 탄핵 심판을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맞아요. 사실 어찌 생각하면 간단한 문제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회 혼란 없이 무난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다음번에 또 말씀 나누도록 하시죠. 오늘 그렇게 여기까지 하죠. 말씀 나누시죠. 네. 감사합니다.